요거 이제 적분하고 바로 연결돼서 이동 거리로 넘어오는 걸 묶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서 이쪽으로 좀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우리 위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위치 말 그대로 어떤 시각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라는 것은요, 다시 얘기해 봐봐요. 어떤 시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엔 시각 t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수투 과정에서는 운동이 어떤 운동만 하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수투 과정에서는 수직선 위에 있는 것만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미적분 과정에서는 수직선 운동이 아니라 그런 운동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투에서 쓰면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만 갔는데 미적분에서는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운동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한꺼번에 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봐. 원래 수직선 상향의 운동이었으면 X좌표, Y좌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돼. 왜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든가 그러면 여기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로도 필요 없는 거지 뭐. 1, 2, 3으로 변하다가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어디에 대해서도 위아래 움직이는 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0이 8로 변했어? 라고 한다면 그냥 Y 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런데 우리 평면에서의 운동이었었으면 이 시각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평면에서의 상황이었으면 X좌표와 Y좌표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좌표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고 Y좌표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테니까 쟤 XT, YT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X라는 애도 T에 대한 함수니까 내가 얘를 FT, Y도 T에 대한 함수니까 내가 얘를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나 이런 거 너무 생소한데라고 하면 섭섭하다. 우리 어떤 거 했었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같은 거 했었잖아요. 지금 뭐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야? X 좌표, Y 좌표가 T라는 시각을 매개 변수로 하는 거야. T라는 시각.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1초 변할 때마다 X축 방향으로 3씩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첫 출발이 빵이었고 X축 방향 3씩 움직였다면 T초 후에 X좌표의 위치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3T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X는 3T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Y축 방향으로는 5씩 움직였다고 생각해봐요. Y축 방향으로는. 그럼 쟤는 Y축 방향으로는 5T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T, GT라고 돼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X, Y, 즉 X좌표, Y좌표를 각각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했구나로 읽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속도라는 건 뭔데? 속도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해. 시간마다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속도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델타 요거 위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델타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델타 T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거는 X 좌표의 변화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잖아. 시간에 대한.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면 0에 가까워지면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면 우리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죠? DT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가 제로 갈 때에는 DX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같은 논리로 델타 Y, 즉 Y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T로 나눈 게 있었을 테고 얘도 시간을 갖다가 빵으로 놓게 되면 DY, DT 이렇게 놓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위치를 뭐에 대해서 T에 관하여 뭐 하면 미분한 것이 속도야.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 속도라서 우리 평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X도 X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테고 Y도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X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dx, dt. 그 다음에 Y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바로 dy, dt가 된 거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상한 경우 있더라?
속도인데 그럼 이 x 좌표랑 y 좌표가 따로 있으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왜냐면 이 t 자체가 x 좌표랑 y 좌표가 따로 있었으니까 속도도 좌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자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f't, g't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아니 속도가 좌표로 표현되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거랑 지금 헷갈리고 있는 개념일 거야. 뭐? 속력. 속력과 속도는 뭐의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에요. 속력은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속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금 시속 뭐 100으로 달렸어 라고 말했다고 봅시다. 그럼 그냥 100으로 하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이건 속력을 얘기한 거야. 속도가 아니라. 근데 속도는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뭐 변화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걔는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인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거죠. 방금 당신의 말에 의하면 평면에서의 무엇을 따질 때 속도를 따질 때 이게 좌표로 표현된다며. 그러면은 속도가 좌표로 표현되는데 그럼 속력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 속도의 크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 크기는요. 그 좌표의 크기 있죠. 좌표의 크기는 원점과의 거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위치가 이렇게 나왔었으면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나온 거야? 3t, 5t였던 거죠. 이제 속도는 뭐가 되는 건데? 속도는 말 그대로 x는 시간당 얼마씩 변하는 거야? 30 변하고 y는 얼마? 시간당 얼마씩 변하는 거야? 50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시간당 얘는 30 변하고 시간당 50 변했어. 그럼 그때의 속력이란 건 뭐예요? 3 변하고 5 변했을 때의 크기잖아. 그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요 거리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 거리 자체가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9 더하기 25니까 얼마지? 34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4의 원점과의 거리가 바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루트 34라서 내가 34 맞죠? 루트 34. 그래서 이때 속력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루트 34라는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무슨 상황인 건지? 그러면 가속도는 뭐일 것 같은데? 가속도는 대단한 거 없고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미분해 준 거야. 왜?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뭔데?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미분해주면 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d제곱 x dt의 제곱, d제곱 y dt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너무 좀 글씨 막 썼는데.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걔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좌표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 위치가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x의 위치는 마이너스 2t 고 y의 위치는 t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인 요 단위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속도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시간마다 x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내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이쪽 방향이었다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고.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하고 y축 기준으로 해서는 2t 더하기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인 거야? 이렇게 가는 운동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운동이고 이때 속력은 뭐가 되는데? 라고 한다면 속력은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루트 4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물어봤다면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 x축 방향으로 매번 일정하게 갔으니까 빵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없어서. 근데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이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이거 매번 속도의 변화가 얼마만큼씩 변한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크기 자체가 이씩 변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될까? 우리 가벼운 예들 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164페이지에 체크 1번부터 볼게요. 자, 체크 1번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X는 이거 위치입니다. 위치가 2t 빼기 t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y도 위치죠. 이거 x, y 잡힌 거니까 8 루트 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t가 1일 때의 속도입니다. 일단 속도는 어떻게 나와? 이 위치를 뭐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 2 마이너스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쟤는 4 곱하기 루트 t분의 1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는 뭐에 관심 있는 거야? t가 얼마인 순간? t가 1인 순간에 관심 있는 거죠? 맞지? t가 1이 나오게 되면 나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쟤는 3, 4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요거는 속도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속력이잖아, 속력. 속력은 원점과의 거리니까 이때 속력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의 속력이라는 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PQR의 합은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나오게 되니까 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운동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운동거리 초등학교 때 배우나? 지금 내가 하는 내용 초등학교 내용일 수도 있고 중학교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 단어 들어본 적 있니? 거속시? 이게 뭔데? 아니 이거 거리는 모 곱하기 시간이니 속도, 속력 찍어봐봐. 속력.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거속시라고들 많이 배우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속도의 크기잖아. 속도의 크기니까 이게 속도였다면 요것의 크기였다면 절대값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얘 자체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 시간 자체를 모르고 갈 거니까 dt라고 내가 쓸 거니까 절대값 절대값 vt 곱하기 dt라고 하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를 갖다가 뭐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더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 더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0초부터 만약에 t초까지 저렇게 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를 합하게 되면 그것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거 똑같이 가서 만약에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거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이에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VT 자체가 어떻게 표현된다면 VT가 예를 들어서예요. 이게 T의 제곱 더하기 3이었다고 해봅시다. 이랬었을 때 누군가 나한테 T가 0에서부터 4까지의 운동거리 요구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요거 자체가 지금 속도인데 거기에 속력 자체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양수니까 t의 제곱 더하기 3을 갖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뭐 곱한 거 dt 곱한 걸 무한히 더해 나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수트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평면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이거 만약에 속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2t, t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이래.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vt가 저거 위에 있는 거 같다면 나는 얘가 필요한 거잖아. 얘가 필요한 거니까 제가 어떻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 요것의 제곱.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지?
4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게 필요한 거잖아. 여기다가 또 똑같이 남는 거니까 위에 가도 똑같이 오게 된다고. 그럼 대단할 거 없이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거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루트 4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dt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할 건 없죠. 그래서 이거 일반화시키면 이래요. 평면 위에서의 운동이야. 만약에 위치가 x, y인데 걔가 ft, 여기 xy가 ft, gt로 표현됐다 합시다. 이때 시가 t는 0부터 x까지에서의 t까지에서의 운동 거리를 물어봤다고 하면 이게 수치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야? 속도의 크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 찾게 되죠? 여기서 속도 찾게 될 거 아니야. 속도는 뭔데? dx dt, dy dt라고 써도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f't, g't라고 써도 되겠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속력은 뭐가 되는 건데? 속력은 요것의 크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는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 원점과의 거리인 거니까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 운동 거리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dt라고 써도 되고요. 만약에 얘로 표현됐다면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dt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될까? 근데 이거 외우려고 들면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았어야 되는 건 뭐예요? 거속시야 사실은 거속시. 그리고 속력 구하는 걸 할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171페이지에 거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봐볼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치가요. 뭐래? 2 코사인 t, 2 사인 t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들어온 건 거리? 거속시, 속력 필요하네. 그럼 속력 구하려고 하면 속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속도는 제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 그리고 2 코사인 t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속력은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루트 4 사인 제곱 t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놓게 되는 거니까 제 2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이동 거리란 건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속력 곱하기 dt 이렇게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이렇게 찾아주면 그만인 거라. 될까? 그러면 아주 하찮은 다음 상황을 갖다가 체크 5번을 통해서 볼까요? 체크 5번 가봅시다. (5번) 가보게 되면 x는 얼마라고 돼 있어? ln(t) 그리고 y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분의 1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t가 자연상수분의 1부터 자연상수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요.
그럼 결이 거속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건 위치인 거니까 속도 찾고 싶으면 위에 있는 거 미분해주면 되겠네? t분의 1, 제 2분의 1에 1-t의 제곱분의 1이죠. 근데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속력 찾고 싶었던 거잖아. 속력은 루트 요것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1-t의 제곱분의 1의 전체 또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될까? 다시 좀 써볼까? 그럼 루트 4분의 1 t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거 더해지면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플러스 4분의 1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얘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되네. 제 자체는 2분의 1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요것의 제곱인 거니까 저희다 루트 씌운 거라서 쟤는 2분의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속력은 이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찾으라고 했던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속력 요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속력 곱하기 시간,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것의 합인 거잖아. 요거 산수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됐지? 그리고 산수 계산해주면 제가 얼마 나오게 되냐면 자연상수 빼기 자연상수분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어디서 운동이라 해서 평면에서의 운동이라 해서 새로울 거는 냉정하게 없어요. 곡선의 길이 얘기할 거야. 근데 생각 한번 해봐봐. 길이도 결국에는 뭐야? 거리야, 거리. 먼 거리인데 라고 하면 곡선 위에 내가 점들이 있다면 그 곡선 위에서 내가 점 하나하나 찍으면 그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잖아. 그럼 곡선 위에 점들이 움직인 거리야. 그래서 거리예요. 곡선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길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그 거리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 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어서 할 거야. 어떻게 이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만약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곡선 위에 점이 있잖아요. 위치. 그 위치가 뭐에 대한 함수였어요? 시각 t에 대한 함수였죠. 근데 이제는 이제 좌표 자체가 x 좌표와 y 좌표가 뭐 굳이 시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뭐가 되는 거야? 어떤 매개 변수로 표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매개 변수를 편하게 t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t가 시간이라는 그 고정관념? 그거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x, y는 각각 매개 변수라고 표현할게요. 매개 변수 t에 대한 함수야. 그래? 그럼 나 이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처리해 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이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곡선 위에 점이 있어. 여기 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럼 제가 x, y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가 ft, gt가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였다고 생각해볼게요. 만약 이 길이 구하고 싶어. 요 길이 구하고 싶어?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우리 요거 확대시켜 봅시다. 확대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아? 여기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야? 뭐냐면 요 곡선이죠. 요 곡선인데 요 곡선을 갖다가 내가 잘게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내가 확대해서 왕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라놓으면 사실은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원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가 t가 언제인 순간
A인 순간이고 여기가 T가 B인 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확대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곡선이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T가 얼마인 순간? A인 순간 여기가 T가 B인 순간인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흥분하지 말고 들어와 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내가 크게 확대를 하면 크게 확대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또 확대했어. 또 확대하면 또 확대해서 크게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갖다가 또 여기서 또 확대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가가지고 와 하고 쳐다보면 저 곡선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어떤 애들이 쌓인 거나 비슷해? 짧은 선분들의 무한합인 거잖아. 에? 우리 그거 기억나냐? 넓이 구할 때 매우 가느다란 직사각형들의 무한합이라고 말했었지. 부피 구할 때 매우 얇은 기둥들의 무한합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곡선의 길이는 사실 움직인 거리이긴 한데 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순간순간에 매우 짧은 선분들의 무한합인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 매우 짧은 선분의 무한합이니까 우리 이렇게 보겠다.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서 저렇게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선분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이렇게 짧게 선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제 곡선하고 선분 사이의 거리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볼 겁니다. 여기 X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Y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먼타고라스에 정했으면 피타고라스에 정했으면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선분 길이의 무한합이니까 여기 있는 선분들이 이거 내가 지금 털로 표현하는 거 얘네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 얘네들이라는 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인데 델타 T가 0으로 가깝게 가면 델타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DX로 가고 얘는 DY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이제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내가 이거 익숙하지 않잖아. 이따고 돼 있으면. 내가 얘 모양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쟤를 갖다 이렇게 잡아놨어야 되는 거죠.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DT라고 잡아도 되죠. 그렇잖아. 저래야지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가 A에서부터 B까지의 뭐가 나오게 되면 길이. 요 길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야. 얘네들을. 얘를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해서 루트 dx dt의 제곱 그리고 dy dt의 제곱 dt 해주면 되는 거고 얘라는 건 사실은 dx dt나 dy dt는 각각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dt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곡선 위의 점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봅시다. 2t 더하기 1, t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됐었을 때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해보자. 3t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인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t로 표현된 거야. 요 곡선의 t가 0부터 4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냐면 그냥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마치 속력 곱하기 속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식자치는 속력 곱하기 속도랑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루트. 제 미분해주면 2 나오죠. 제 미분해주면 얼마 나와? 3 나오잖아요. 그것이 얼마? 제곱. dt.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될까? 그럼 얼마 나와요? 루트
13에 대해서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아니, 왜 6번이야? 잠깐 말 잘못했다. 저기. 내가 이상하게 얘기했네. 여러분들, 저희 거기 가봐봐. 필수 연습 11번. 11번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곡선이 어떻게 표현됐어? 곡선이 x는 ln t의 제곱이라고, y는 t 플러스 t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t는 1부터 a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곡선이 이따구로 났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은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원 이런 거 있죠. 이 원도 저렇게 t로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x를 뭐로 잡고 코사인 t로 잡고 y를 뭐로 잡아서 사인 t로 잡게 되면 이거 t로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을 이렇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a까지 해당되는. 그럼 어떻게 해줄 건데? dx dt.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사실 이거 앞에 이제 2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나옵니까? t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dy dt는요? 쟤는 1 빼기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난 어디서부터 1부터 a까지에 대해서 루트 요것의 제곱, 그러니까 t의 제곱분의 4 더하기 요것의 제곱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에 제곱에 뭐가 붙은 거야? dt가 붙은 거죠. 자, dt가 붙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1부터 a까지에 대해서 루트 t의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저기는 플러스 1 빼기 t의 제곱분의 2 더하기 t의 4제곱분의 얼마? 1 dt까지 붙어 있네요. 그럼 여기 봐봐. 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에 얼마야? 제곱이죠? 왜? 생각해봐봐. 여기 t의 4제곱분의 1 요거는 요거 하니까 더하기 t의 제곱분의 2 플러스 1이라서 요거 딱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얘 여기 루트 씌우거나 이거 없어질 테니까 뭐 미분하면 빨간색 안에 거 나오냐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 마이너스 t분의 1 더하기 t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a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이거 지워지죠? 그럼 얘 자체가 얼마 나오는 순간 찾는 거야? 얘 자체가 2분의 3 나오는 순간 찾는 거잖아요. 얘가 2분의 3 나오는 순간 이제 2차 방식 풀면 되는 거래. 양분의 a 곱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1보다 큰 a 값은 2 나오게 될 겁니다. 숫자 2. 알겠죠? 산수 계산만 살짝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 꼭 곡선이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될 때만 표현할 수 있으라고 하면, 아니지, 우리 보통 곡선은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 안 되고 어떻게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y는 fx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때도 똑같아. 이제 똑같아.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이거 곡선의 길이 1이었다고 생각해보자. 매개변수로 표현된 거. 그럼 매개변수는 안 표현되면 y는 fx야. 요것의 곡선의 길이야. 이거는 방금 했던 거는 아예 반복된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위에 점. 요거는 원래 뭐죠? x, y죠. 그럼 우리 매개변수로 된 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도 되잖아. 뭐라고? x를 t라 하자. x를 t라고 하게 되면 쟤는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t, 저기 뭐야? ft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x는 t라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x는 t가 되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ft가 되는 곧단 매개변수 표현을 함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저기다 넣으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이제는 t가 변한 게 아니라 x가 변한 거였죠.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루트. 생각해봐. dx, dt. 근데 x가 곧 t니까 이건 1이잖아. 그 다음에 dy, dt? 그럼 얘를 미분해 준 거니까 제 f 프라임 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것에 제곱 d, t 혹은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건 t 대신에 내가 x 써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냥 t의 역할을 x가 해준 거야. t의 역할을 x가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몇 번? 좀 앞으로 가서 173페이지에 6번 가봅시다. 자, 6번 가보면 이렇게 됐어요.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1이랑 자연상수 사이에서 y는 무엇이라고 표현됐다는 거야. 4분의 1 x의 제곱 빼기 2분의 1 ln x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1부터 자연상수 사이에서 저 곡선의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배경 자체가. x 하나 놓고, 이게 x를 사실 이제 t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y를 뭐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4분의 1 t의 제곱 빼기 2분의 1 ln t로 생각해도 좋고, 이 t가 사실은 x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1부터 자연상수까지 변할 때, 즉 t가 1부터 자연상수까지 변할 때 루트 dx dt는 이거 미분해 준 거죠? 1. 자, dy dt는 얘 미분해 준 겁니다. 그 제 미분해 주면 2분의 1 뭐 t라고 써도 상관없고 x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럼 얘는요 빼기 2분의 1 2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 dx 써주면 되는 거잖아. dt라고 써도 상관없고 어차피 t랑 x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 돼요? 쟤는 1 더하기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분의 1 그리고 2배의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약분되니까 2분의 얼마 나오죠?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씩 다시 써주면 얼마 나오니? 앞에 거는 4분의 1 x의 제곱 가운데 거는 여기 요거랑 요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x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얘가 뭐야? 2분의 1x 더하기 2x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될까? 그러면 얘 자체는 1부터 자연상수까지에 대해서 2분의 1x 더하기 2x분의 1에 대해서 정적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산수일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 해주면 얼마 나오게 돼요? 걔 자체는 4분의 1 2의 제곱 더하기 1 나오게 될 겁니다.